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중간 과제를 대비한 실내 인테리어에 들어갈 만한 오브젝트들을 모델링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그 전에 이제 방에 이런 공간을 만들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방 안을 한번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창문의 모양, 창문 틀과 창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만들면 좀 효율적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창틀이 될 만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이제 그 공간에다가 창틀을 만들어주고 이제 창문도 만들어줄 텐데요. 우선 조금 가이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이드를 할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하나, 스피어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창문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해주냐면 창문 같은 경우는 양쪽 대칭되게끔 뭐 두 개나 뭐 세 개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거에 가이드를 조금 만들어 놓고 해주는 게 나중에 좀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이제 대칭되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가이드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고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폴리곤 오브젝트니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버텍스 선택을 하고 이렇게 버텍스들을 선택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은 뭐 프론트 뷰나 이렇게 사이드 뷰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살짝 밀어넣고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 이 정도 크기의 창문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영역으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리고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이드다. 근데 이제 선택이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한 오브젝트를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레이어 여기 크리에이트 레이어 from selected라고 하는 걸 클릭하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레이어에 이 레이어 1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V를 누르게 되면 비저빌리티 보이고 안 보이고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 세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temporary,라고 해서 템포 형식으로 돼서 화면에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지만 선택되거나 그러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대략 가이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선택도 안 되고 작업할 때 조금 유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레이어를 사용을 해주시면 작업에 편할 거예요. 다른 오브젝트들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를 뭐 붙여놓는다든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름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윈도우 더미 이런 식으로 사이즈 더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 놓으면 확인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만약에 나중에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T를 바꾸게 되면 R로 바뀌게 되고요. 이거는 화면에는 제대로 보이고요. 선택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기본 상태가 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든지 레이어를 했을 때 선택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레이어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있는 거 선택하고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뭐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여기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이렇게 가이드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문 틀과 그 다음에 창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창문 틀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창문 틀 그냥 단순한 형태로 만들게 되면 뭐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모양을 내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이드 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 여기서 이제 프론트 뷰네요.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이 위치에 이제 가도록 하겠고요. 창문 틀의 형태가 이제 창문이 이렇게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홈들이 있습니다. 그 홈들을
그려주는 거죠. Create Curve Tool, CV Curve Tool 이용해서 이제 그려주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뭐 양쪽 대칭되는 부분이니까 한쪽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바깥 테두리들이 있고요. X키 눌러서 뭐 그냥 Shift키 눌러서 이렇게 직선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깥 테두리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대칭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우선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반쪽만 생각하고 한쪽에 이제 레일을 그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주고 홈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약간 각지게끔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번씩 클릭을 해주시면 되게 돼요.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기존의 것들을 지울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창 틀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클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창 틀에 그 커브를 그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반대쪽으로 똑같은 걸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선 복사를 해서 옆으로 옮겨놔야겠죠. 폴리곤의 뭐 미러를 이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안 되고요. 얘는 커브이기 때문에 폴리곤 메뉴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피봇의 위치를 옮긴 다음에 복사를 해서 뭐 옆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모디파이의 센터 피봇이라는 걸 이용해서 피봇의 위치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맞춰주고요. 그래야지 스케일을 바꿨을 때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니까요. 그래서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요.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에다가 이쪽 방향이 X방향이니까 스케일 X에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커브가요. 그리고 그 전에 설명을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는 두 개의 커브를 하나의 커브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선택을 해주고요. 커브, 어태치 커브 하면 두 개가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물론 이 옵션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원본 커브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커브 하나에 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브에 오픈 클로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은 여기 있는 이 커브의 간격이 비슷하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커브 점의 간격과 여기 있는 점의 간격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하면 두 개를 어태치를 했을 경우에 어태치 선택한 다음에 커브에 어태치 하게 되면 네, 여기가 더 가까워서 그렇게 돼요. 지금은 동일하게 작게 해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안 되면 상관없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의 점의 개수가 그 간격이 동일하게 되면 어태치를 했을 때 네,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 안 하네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있는 이 시작과 여기 있는 이 커브의 시작점이 이렇게 동일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어태치의 첫 번째 그 방법이 시작과 끝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커브를 선택을 해주고요. 리버스를 이용해서 방향을 뒤집어 줍니다. 그러면 시작되는 커브가 여기가 되고 끝나는 커브가 점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됐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알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픈 클로즈라는 걸 이용해서 이 선을
요 두 개 커브는 지워주고요. 오픈 클로즈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커브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줬어요. 이게 창틀의 기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창틀을 모양을 센터 피봇을 이용해서 모디파이 센터 피봇의 위치를 이제 가운데 맞춰주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창틀을 만들어 줄 겁니다. 복사를 해주고요. 4개로 만들어 줄 겁니다. 복사를 하고 옆으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2개를 복사해서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모서리에다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도 돌려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5도. 각도와 그 다음에 그 축은 만든 방향과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 135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35도겠죠. 마지막 남은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복사해 주게 되면 이 네 기퉁에 이렇게 4개의 커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하나씩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서페이스 메뉴에 이걸 이제 면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리볼브 아니고요. 로프트입니다. 로프트. 선택한 선을 연결하는 면을 만들어주는 게 로프트인데요. 그냥 로프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전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이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조금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 옵션을 클릭해 보게 되면 우선 기본 옵션으로 리셋을 해주고요. 지금 이제 close라고 해서 처음과 끝이 닫아져야 됩니다. 만들게 되면 이렇게 둥근 형태로 닫아지게끔 면이 만들어지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닫게 만들어주겠고요. 클로즈를 하게 되면, 끊게 되면 여기까지밖에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선 close라고 하는 걸 선택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surface degree를 linear cubic 있는데 둥근 형태의 모양이 아니라 직각의 형태의 모양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리니어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틀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이러면 각진 형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거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 커브 자체가 둥근 형태의 모양을 띄었고요. 여기 있는 이 잘린 단면이 각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틀의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 이렇게 2개의 홈을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넙스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약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넙스가 아니라 폴리곤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폴리곤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최소한의 점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요. 그럼 이제 창틀 형태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창틀의 형태의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역시나 여기 있는 이 4개의 커브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뭐 모양을 바꾸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창틀의 크기가 조금 조정돼야 된다. 약간 이게 두꺼워질 것 같다라고 하면 Y축을 이렇게 높여주게 되면 창틀이 약간 두꺼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축을 하게 되면 옆으로 퍼지니까 여기 있는 창틀의 크기에는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틀의 위치가 정확하게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조정할 때는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선 커브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게 되면 1번과 4번 이렇게 선택해보게 되면 왼쪽에 이제 2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축이 이상하게 움직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Move 툴을 더블 클릭을 해보게 되면 Axis Orientation이라고 해서 이 축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 얘가 회전을 하게 되나 이럴 때 이 축이 같이 돌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월드라고 바꿔놓게 되면 월드 축으로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Z축으로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선택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최대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높이를 맞춰줄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을 해서 해제를 하고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게 되면 각각 코너에 위치한 창틀의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이걸 이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상태는 이제 오브젝트니까요. 혹시라도 기본 상태가 월드였네요. 아무튼 오브젝트로 바꿔주게 되면 아까 현 상태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창틀의 형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틀 이외에 이제 창 안에 이제 창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은 또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이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창 이렇게 홈에 맞게끔 해줘야 되니까요. 역시나 지금은 이제 프론트 뷰 아니면 사이드 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뷰를 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브를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CV 커브 툴. 그래서 창틀에 여기에 맞게끔 창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대칭을 할 필요는 없어요. 복사해서 옆에 놔두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창틀을 여기 아니죠. 조금 깊이감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Shift 키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만들어서 약간 각진 형태의 모양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수직이나 수평으로밖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브들은 그러니까 같은 수평이 아니니까 스케일 툴 이용해서 이렇게 작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수평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커브 선택한 다음에 오픈 클로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여기 창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은 오픈 클로즈 이 부분이 이제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형태감을 가지면 되니까요. 이렇게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클로즈. 근데 오픈 클로즈 했을 때 이렇게 형태가 많이 바뀌었을 때는 오픈 클로즈 옵션을 좀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블렌드라고 하는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들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그노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시가 되고 이렇게 각진 형태까지 유지가 되는 형태를 가질 수 있고요. 만약에 형태 변형 없이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두 번째인 프리서브를 하게 되면 이그노어를 해야 되겠네요. 간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틀의 위치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도 센터 피봇을 이용해서 modify 센터 피봇 이용해서 피봇의 위치를 가운데다가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창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의 오브젝트로 4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5도. 그 다음에 약간 스케일을 늘려주고요. 위쪽으로 조금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복사를 해서 이게 돌려주니까 이게 또 틀이 움직이기가 좀 이상해졌죠. 그러니까 우선 돌려놓지 말고 복사를 한 다음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하고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2개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역시나 복사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위치를 변형을 하기 위해서 약간 보이기 쉽게 이렇게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바깥이 홈이 되게끔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고요. 마이너스 135 그 다음에 135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로프트 명령어 그 전에 그대로 썼던 기능이니까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홈이 있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커브 선택을 해서 변형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커브는 이게 지워주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변형해줘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버텍스 폴리곤으로 만들어졌을 테니까 아주 간단한 심플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이용한 이 부분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으니까요. 창틀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창틀의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해서 피봇의 위치가 가운데가 아니니까 좀 흔들하게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modify center pivot 그 다음에 복사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끔 표현해주게 되면 이렇게 해주면 창틀의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창문과 창틀의 형태 너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간 것 같네요. 아직도. 그러면 조금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도 이제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제 창문과 창틀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창문도 이게 유리로 된 창문도 만들어줘도 되지만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불투명해진 현재로는 이제 불투명한 상태로 만들어지니까 잘 모양을 표현하기가 애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거라고 해서 그냥 창문은 없는 걸로, 유리는 없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창문 만들고 투명한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줬었는데요. 이제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요. 셀렉트 오브젝트 하고 딜리트 이용해서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레이어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딜리트 레이어 이용해서 지워주게 되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문을 따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이 아까 전에 사용했던 여기 있는 Create Layer from Selected라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수행을 하고 여기다가 뭐 이름을 윈도우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이 오브젝트는 이제 윈도우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요거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셀렉트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커브를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남아있는 커브가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면 역시나 만들어진 서페이스가 같이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커브를 선택해서 지워주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연결되어 있는 로프트 1을 선택해 보게 되면 로프트 서페이스 1을 선택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인풋에 이렇게 nubs tessellate 그 다음에 로프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delete by type의 히스토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커브의 영향력이 없어지게 되고요. 이 커브는 실제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도 이제 창문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컨트롤 D를 이용해서 복사해서 놔두면 좋겠죠. 굳이 두 번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동일한 것들을 굳이 두 번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틀을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추는 이유는 이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뭐 디자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딱 있다라고 하면 그 디자인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딱히 그건 아니니까 우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방 안에 창과 창틀을 만들었습니다. 로프트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요. 커브 만드는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창틀 표면 만드는 방법 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레이어라고 하는 걸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